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란 가습기물에 첨가하여 공기 중으로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살균제입니다. 이런 가습기 살균제라는 형태의 제품이 허가되어 출시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이며 유일하다는데요. 출시 당시 유공은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 인증인 KC 마크까지 받고 연간 60만 개가 판매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피해자들은 인체에 유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폐 섬유화 증세로 신고된 사망자 1740명을 포함해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 1994년부터 17년 동안 사망자 2만여 명, 건강 피해자 95만 명, 노출자 894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치사율 7-80%, 옥시 래킷 벤키저, 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henkel 등의 기업이 이런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옥시 래킷 벤키저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자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고, 검찰도 2016년에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 재판된 관련자들은 징역형도 있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4월에도 옥시와 애경은 보상금액을 문제 삼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자에 대한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4월에 국내 개봉한 한국 영화 공기살인입니다. 봄이 되면 나타났다 여름이 되면 사라지는 죽음의 병이 공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죽음을 몰고 옵니다. 살인무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사투와 증발된 범인들. 하지만 피해자는 사라지지 않았고 17년간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와 증발된 살인자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람들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적재가 부르는 나랑 같이 걸을래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그런가 봐. 자꾸 딴 데를 보고 널 닮은 별만 바라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은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만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힘들어 보일 땐 내가 더 아파오고 속상한 맘만 커져.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 하늘의 별처럼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만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이 영화는 2011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란 자막과 함께 시작됩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부엌에서 아침 해장 북엇국을 준비하는 아내 한길주는 의사인 남편 정태훈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전날 숙취로 겨우 일어나 국을 한술 뜨며 장사해도 되겠다며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 민우가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 걱정인데 한편 처제인 대검찰청 검사 한영주는 성폭행 피자의 급소를 걷어차 폭행 논란을 일으켜 포탈 검색 1위에 올라 부장검사의 호출을 받고 질책을 받는 사고를 칩니다. 아들 민우는 상태가 좀 나아져 수영교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풀장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아빠 태훈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 직접 수술을 집도하지만 이미 급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딱딱하게 굳어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식물인간으로 격리 병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아내 길주는 갑자기 쓰러진 아들 민우를 간병하기 위해 집으로 짐을 챙기려고 돌아가는데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처제 영주가 태훈의 아파트에 쓰러져 있는 언니 길주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숨을 거둔 아내 길주 앞에서 오해를 터뜨리는 태훈은 상주가 되어 처제와 함께 상을 치르는데 아들 민우와 같은 폐질환으로 갑자기 3분의 2의 폐가 굳어 있었다며 아무리 급성이라지만 1년도 넘게 아팠을 텐데 의사인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자책하자 처제 영주는 걱정할까봐 비밀로 하고 언니와 함께 5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받았고 그런 진단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태우는 아내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찾아내어 5개월 전에는 폐 상태가 섬유화 현상 없이 깨끗했었음을 확인합니다. 가수 펀치가 부릅니다. 밤이 되니까.
모든 게 다 생각이 나. 파랑 지붕 밑강이 보이는 곳, 한강 위에 비친 달빛이 네가 있는 곳을 안다면 그곳을 비춰준다면 좋겠어. Alright. 시간은 저녁을 지나 긴 새벽인데 왜 자꾸 네가 생각나. 쓸쓸한 이 빈자리가 날 외롭게 해. 아직 많이 사랑하나 봐. 아직은 힘들 것 같아. 너의 번호를 지운단 건 너를 모두 지우는 것 같아서 오늘 밤은 너를 찾아가 이 말을 전하고 싶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오늘도 난 술을 마셔. 비가 오니까 네가 또 생각나니까. 침대 위에 놓인 전화를 꺼둬야만 해. 내일 후회할 것 같아서. 이 밤에 술을 한잔하는 건 모두 그렇지만 나 결국 너를 잊을걸 알면서도 헤어지려는 마음이 이렇게 슬프기 때문일까. 내 탓일까. 지금은 너도 혹시 내 생각하다 잠못 들진 않는지 너무나 보고 싶어. 1분이라도 네가 또 보고 싶어. 보고 싶어. 2011년 4월 3일 오전 11시 30분 정태우는 아내의 사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동료 의사들과 처제 영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아내 길주의 부검을 실시하는데 굳어버린 폐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검 후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의견과 병원의 혈액검사 결과로는 특정 바이러스나 중독, 감염에 대한 소견이 없었는데 조직검사에서 기관지 쪽과 가까운 폐의 석화가 먼저 진행되었음을 알고 뭔가 호흡기를 통해 외부에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후배 의사가 이와 유사한 폐질환에 대해 이미 발견했고 연구해왔던 중앙병원 오종학 소아과 교수가 있다는 정보를 얻고 찾아가는데 이미 오 교수는 병원을 떠나서 낙향하여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훈의 대학 선배이기도 하기에 만나 자신의 사연을 말하자 단순 감기로 알고 치료 중이던 소아 환자가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일로 봉변을 당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환자가 있었지만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특히 봄에만 80%가 발생했고 여름, 가을, 겨울에는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태우는 같은 증상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의 주소를 입수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지만 회신이 하나도 없자 처제 영주의 제의대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직접 만나서 일일이 상태와 발병 경위 등을 확인하는데 환자와 돌보는 가족들이 감기를 달고 살고 있었고 운동 중에 갑자기 쓰러져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손녀 지영을 돌보는 할머니도 기침을 하며 폐가 좋지 않습니다. 태우는 만나는 가족들의 사진이나 현재 집안 주변 환경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때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 바로 가습기였고 자신의 집 민후방에도 가습기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가정, 특히 임산부나 아이들이 있는 집은 필수 제품이었습니다. 가수 포맨이 부릅니다. 베이비 베이비.
이유를 몰랐어. 왜 내가 변했는지 한참 생각했어. 너와 나 만난 이후로 나 변한 것 같아. 아주 많이 말이야. 이 노래 들리니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에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정말 Ooh, baby. 하루가 지나고 또 다시 만나고 그러다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너무 좋은 거야. 마냥 웃기만 해. 이런 내가 보이니 Ooh, baby.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Oh,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에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oh, 정말 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Oh baby, 이런 날이 끝나질 않길 모든 게 다 변하지 않길 네가 너무 고맙잖아. Oh baby, 네가 너무 예쁘잖아. Oh yeah. 눈을 뗄 수가 없어. 내 눈에 너만 보여. 너만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oh, 정말 Oh bab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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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태우는 질병관리본부의 의뢰에 아들 민우의 방에 있는 가습기 상태와 모든 환경을 평소대로 맞추어 놓고 동물 실험을 실시하는데 생활 패턴대로 근접한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2주 후 모든 쥐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원인은 PHMG란 화학물질이 원인이며 세계보건학회의 연구 결과에도 인간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말에 바로 가습기 살균제로 써왔던 일명 O2 회사의 아이 깔끔이가 원인이었고 심지어 정부의 안전인증 마크까지 받고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저제 영주는 검사 상관인 부장검사에게 판매 금지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만 판매 금지는 산자부나 복지부 소관이라며 거부합니다. 그러자 처제 영주는 태훈에게 우리가 빨리 이슈화 시켜야 한다며 언론에 노출시키기로 합니다. 급기야 한국대학병원 의사 정태훈과 의료진 명의로 보도자료를 뿌리자 신문과 방송에 보도가 되고 무려 17년 동안 사용해온 가습제 살균제의 PHMG라는 화학물질이 원인미상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과 질병관리본부의 실험까지 보도되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충격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영국의 다국적 기업 O2의 한국 조 대표는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그동안 개인적 사유로 쉬고 있던
서우식 팀장을 불러들여 회사 연구소에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모두 파쇄하고 줄을 대고 있던 언론과 법조계, 국회의원까지 동원하여 압력을 가해 하나씩 이슈를 죽여나갑니다. 그리고 국내 제1의 로펌 변호사까지 채용하여 대응해 나가자 결국 처제 영주는 검사직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이들과의 법정 싸움을 시작하기로 하는데 정태훈과 의사 후배 인호 그리고 같이 일하던 양 계장이 합세하며 가습기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소송을 대행하기로 합니다. 또 대형 로펌과 싸우기에 영주가 존경하던 지검장 출신 정경한 변호사를 찾아가 자료를 건네며 부탁을 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수사 의지가 없자 태훈과 처제 영주는 가습기 피해자와 가족들의 대리인으로 어렵고 긴 민사재판의 법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수 치즈가 부릅니다.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 포근한 미소로 나를 더 반겨주던 그대란 사람 설레는 이맘 이렇게나 너에게 빠져나봐 무심한 듯 곁을 지켜주던 그대 느껴본 적 없는 이런 설렘이 누군가를 짝 사랑하는 마음인가 봐 그냥 아쉬움만 남는 걸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눈만 뜨면 그대가 참 보고 싶어요 오늘은 그대 내 곁에서 그저 머물러줘요 그리고 내 손 잡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나를 데려다주던 그날 밤 문득 내게 건넨 그 한마디에 괜스레 얼굴이 붉어지고 조심스럽게 그대에게 사랑스런 그대 귓가에 속삭여줄게요 사실 그대와 있던 모든 순간은 내게는 소중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정말 아름다워요 조심스럽게 그대에게 사랑스런 그대 귓가에 고백해볼게요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눈만 뜨면 그대가 참 보고 싶어요 오늘은 그대 내 곁에서 그저 머물러
그로부터 몇 달 동안 소송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는데 재판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느 날 한 미국인이 사무실로 찾아오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의 미국 국적 아내와 아이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것이었고, 오투의 조 대표는 미국으로 소송전이 번지기 전에 한국 내에서 해결하라며 서우식 팀장에게 방법을 지시하자 마침내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정에서 태훈과 서우식 팀장이 처음 만나지만 더 놀라운 만남은 피고 측 대표 변호인으로 영주가 전경에 만났던 지검장 출신 정경환 변호사가 나타나는데, 이미 오투로부터 수십억 원의 수입료를 제안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시작에 앞서 정경환 변호사는 흡입 독성 실험을 한국대학의 추성모 박사팀에게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온 후에 재판 진행을 요청하고 피해자 일부와 무조건적인 합의를 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몇 개월 후로 연기가 됩니다. 먼저 보낸 쌍둥이 아이들과 아내의 병원 비치에 시달리던 한현종이란 사람이 돈을 받고 합의하고 피해자와 가족 리스트를 넘긴 것이었는데, 서우식 팀장을 찾아간 정태우는 절대 포기 안 한다며 주먹을 날리고 경고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하나둘 합의하며 30%가 넘어 재판 전까지 50%를 채우려는 오투 측은 흡입 독성 실험을 마친 추성무 교수와 향후 5년간 오투의 모든 실험을 의뢰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독성 실험 결과를 조작하기로 합니다. 또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는 화학 전문가가 정태성 교수란 정보도 입수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서우식 팀장은 정태훈에게 찾아와 아들 민우와 맞는 폐를 찾았다며 폐이식 제안을 하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남기는데, 난 그럴 수 없다며 서류를 찢어버립니다. 가수 K씨가 부릅니다. 그때가 좋았어. 이제 내가 편하니 작은 설렘조차 욕심이겠지. 항상 곁에 있어서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나 봐. 반복되는 시간에 지쳐가 더 이상 함께 웃을 일도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너 하나로 충분했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난 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 이미 너도 다 알잖아. 돌이킬 수 없이 멀리 왔다는 거. 억지로 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 더는 너를 만날 자신이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것도 없고 초라했어도 서로만으로 충분했으니까 우리 너라서 좋았어 행복했어 사랑이 전부였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 알았더라면 더 사랑할걸 더 안아줄걸 후회가 돼 사랑했던 우리가 참 그리워 그때 다시 재판이 열리지만 방청석도 거의 비어있고 기사 한 줄도 나오지 않는 무관심 속에 진행이 되는데 증인으로 나온 화학과 정태성 교수가 PHMG의 독성에 대해 증언하자 과거 환경부 유해물질 심사에서 PHMG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기술했던 것을 찾아내어 증언을 묵살해버리고 한국대학 추성모 교수의 독성 실험 결과에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과 상관이 없다는 증언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변호사 처제 한영주는 교수팀이 실험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을 따져묻자 바로 형부인 의사 정태훈이 입회했다며 무엇보다 공정했다고 증언하자 영주도 피해자들도 모두 놀라며 태훈을 바라보자 태훈이 일어서서 자신이 독성 실험에 입회했고 결과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증언을 합니다. 마지막 선고 재판을 남기고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변호사 영주는 형부가 진짜 참관해서 사실을 확인했다고 믿고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오투의 조 대표는 이젠 기업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겠다며 설레발을 떠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투의 조 대표는 영국 본사로부터 아시아 총괄 대표로 진급을 하고 한국 대표는 서우식 팀장이 맡는다며 관리하는 언론, 법조, 국회의원 일행들과 축하 술판을 벌이는데 서 팀장에게 재고로 있는 300억 정도의 가습기 살균제를 한 달 안에 밀어내기로 얼른 처분하라고 지시합니다. 조 대표는 돈만 있으면 알아서 기는 대한민국 머저리들이라고 비하하고 자신은 영국 사람이며 남의 나라 사람이 죽든 관심 없다면서 서우식 팀장에게 말레이시아로 한번 놀러오라고는 공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출국 금지가 되었다며 조 대표가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가는데 TV방송에서 O2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검사 조작 사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를 보던 서우식 팀장은 안경을 벗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뮤직 아티스트 292의 주린이 부릅니다. 우리 가까이. 시간이 멈춘 듯한 이 하루를 맘속에 소중히 간직해줘요.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들 하나하나 미소를 담아서 수많은 사람 그 중에 그대 만난 건 내게는 정말 커다란 선물이란 걸 우리가 여태 했던 말을 다 모아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텐데
빛이 되줬어. 그대와 함께 했던 순간들 하나하나 아름다웠어. 수많은 날을 지나온 우리 추억은 내게는 정말 커다란 행운이란 걸. 우리가 함께 했던 날을 다 모아서 그곳은 곧 천국이 될 텐데. One, two, three 우리 가까이 더 완벽한 행복을 바랄게. Wonderful 우리 사랑 영원하게. Five, six, seven 노래 부르며 더 환하게 서로를 바라봐요. 그대 항상 웃게 해줄 수 있도록. 영원하게. Five, six, seven 노래 부르며 더 환하게 서로를 바라봐요. 그대 항상 웃게 해줄 수 있도록. 얼마 전 서우식 팀장이 찾아와 폐이식 수술 서류라며 주고 간 봉투를 찢었던 태우는 그 안에 있는 편지를 읽는데 저는 민지 아빠 서우식입니다로 시작된 글과 가족사진이 들어있었고 서우식 팀장이 다정하게 매일같이 자신이 직접 챙겨주던 O2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로 바로 딸 민지가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하고 아내도 쓰러져 결국 세상을 떠나자 잠시 O2를 휴직하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호주 정부가 독성 실험 결과 수입을 금지한다는 사실에 정태훈이 보낸 설문지를 받아보고는 자료를 수집했다는 내용을 읽고 서우식 팀장을 태훈이 만납니다. 서 팀장은 그들은 악마이며 팔면 안 되는 물건인 줄 알면서도 돈이 된다면 사람까지 죽여 파는 악마. 그런 악마들은 뭐든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놓았고,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팔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직접 현장을 보고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며 한국대학 추성모 교수의 독성 실험에 정태훈이 참관하여 실험 결과를 촬영하였고 민사재판에서는 참관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의 살인죄로 세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얼마 후 구속수감 중인 서우식 팀장을 만난 태훈과 변호사 영주는 태훈의 아들 민우가 폐이식 수술을 정식으로 받게 되었고 서 팀장의 변호인으로 영주가 맡기로 했다고 말하는 순간 부장검사의 복직 전화를 받은 영주는 다시 담당 검사로서 O2 조 대표와 변호인 정경환을 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10년 후 여야정 합의로 국회 진상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 손녀 지영도 할머니도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였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희망을 갖고 지켜봅니다. 먼저 증언 영상을 본 후 국가기술표준원, 시각처, 환경부, 보건복지부에게 책임 소재를 묻지만 모두 발뺌을 하고 국회의원은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헛소리를 합니다. 잘못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화가 난 정태훈은 이들을 비난하며 가습기 살균제를 뿌리며 소리를 지르고 그 시각 국회 건물 입구와 정문 앞 도로까지 수만 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구호를 외치는데 그 선봉에는
서우식 팀장이 누구보다도 크게 울부짖으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수는 95만 명, 그중 2만 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우리도 한번 잘 기억해봐야 한다. 혹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00만여 통이 판매되었고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란 자막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폐질환 피해자 100만 명 가까이 속출한 생활용품 중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세계 최초의 환경보건 사건으로 기록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입니다. 살균제를 사람이 직접 흡입하는 형태는 가습기 살균제가 유일하며 이러한 제품이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출시 유통되어 약 1,000만 통이 판매되면서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던 만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원인조차 몰랐던 다수의 피해자가 등장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실태가 밝혀졌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기업들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고 국가가 그것을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영화 공기살인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던 의문의 죽음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실체를 따라가면서 17년 만에 마침내 사건의 진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기업들과 사회의 외면 속에 여전히 계속되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며 단순히 사회 고발이 아니라 극적인 요소에 관객과 함께 공감하는 따뜻한 감성을 갖춰 영화적인 재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많은 관객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대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실화 스토리로서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공기살인이었는데요. 영화의 연출을 맡은 조용선 감독은 오랜 시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거의 모두 찾아보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자료조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자들의 검수를 거쳤는데, 소재원 작가의 소설 균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원 작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이승철이 부르는 그 사람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그 사람 날 웃게 한 사람, 그 사람 날 울게 한 사람, 그 사람 따뜻한 입술로 내게 내 심장을 찾아준 사람, 그 사람 지울 수 없는데, 그 사람 잊을 수 없는데, 그 사람 내 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떠나가네요.
주워 나를 세워 찔러도 그 사랑 흘릴 눈물이 나를 더욱더 아프게 하네요. 그 사람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눈물 대신 슬픔 대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내 사랑아. 우리 삶이 더해서 우리 두 눈 감을 때 그때 한번 기억해. 그 사랑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